안녕하세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A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제가 분석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저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관련 업종 회사는 이런 정도 큰 규모에 있었는데 대기업군에 있었는데 이런 세부적으로 이와 유사한 업종이 있지는 않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분석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현대 오토에버 10만 9천 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2조 9,892억 원, 한 3조 정도 되네요. 상장 주식 수는 2,742만 주. 외국인들은 뭐 1.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21년 추정 EPS가 3,244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33.6배 정도, 매수가 조금 제조업치고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 생각이 들고요. 33배니까 작은 거는 아니죠. 고성장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일업종 펀은 20.1인데 이거는 현대 오토웨버가 기존에 영위했던 IT 산업들, IT 아웃소싱이라든지 뭐 SI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동일업종이라고 생각해서 동일업종 퍼로 뭐 20배가 된 거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 주가 차트를 쭉 보게 되면 2020년 뭐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수준을 형성하다가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현대 계열의 어떤 차량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인수 합병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뭐 16만 5천 원까지 한 12만 3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최근에는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또 실적도 약간은 또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하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분위기가 뭐 코스닥도 안 좋고 뭐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죠. 경기 후퇴 어떤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같이 떨어진 측면도 있고 어떤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335억, 당기순이익이 225억 이렇게 해서 컨센서스는 약간 못 미쳤어요. 근데 워낙 그 2021년 컨센서스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이 정도까지 충족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사는 그 네트워크 장비 도소 매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관리, 그 다음에 IT 아웃소싱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오토론하고 현대 MN소프트하고 합병을 해서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차량용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뭐 차량용 커넥티비티 서비스 이렇게 사업이 추가되는데, 이게 기존에 현대 오토웨버가 영위했던 IT 관련한 뭐 서비스가 기존의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그러면 신규로 편입된 이거는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니까 고성장 산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병 요소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실적은 지금 매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추정치죠.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195억,
당기 순이익은 한 85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올해 예상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5.56%, 순이익률이 3.89% 정도 됐었고 2021년 올해 추정치는 고성장 산업 아까 얘기했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약간 영업이익률이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95%, 한 6% 정도 되고요. 순이익률은 4.25% 정도. 뭐 제조업에서 보면 5%, 4%이 정도 이익률이 나는 거니까 제조업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 어떻게 보면 고성장 산업이 추가된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대형 우량주 성격이었다가 여기서 이제 고성장, 급성장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성장성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영업이익 증가율을 이제 예상치는 한 37%, 순이익은 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뭐 30% 정도 업, 그 다음에 순이익은 33% 정도 업이 되는 걸로 성장성은 이제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나 아니면 분석하시는 업체에서는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을 쭉 보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 뭐 2분기 영업이익 335억 원, 전년 동기 26% 상향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급 차종 확대, 카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 내년부터 영업이익 규모가 1,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1,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까지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뭐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6년까지 3조 6천억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계획들이 중장기 비전이 있습니다. 또 뭐 현대차 그룹의 그 오너의 현대오토 에버 지분이 높은 7.3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현대오토 에버가 가지는 어떤 비전과 중요성, 현대그룹차 내에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기 보고서 상에 있는 그 주요 제품 현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ITO 부분, I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분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I 부분이 한 38% 정도.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10% 정도.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가 지금 2분기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뭐 15%, 20%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 차지하는 포션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그런 부분으로 성장성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뭐 현대차 아다스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 양산을 시작하는 차종에 대하여 발생되는 매출을 선수치하고 이후 양산 적용되는 차종별로 별도의 라이선스를 수취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사업은 차량 판매 대수에 따라 라이선스비를 수취하고 있다. 이래서 양산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차량 판매 대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차량 소프트웨어는 크다는 거.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매출을 보게 되면 총 매출액의 90%가 현대자동차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 전반기를 당반기에는 그랬고 그 전반기로 돌아가면 총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현대 기아차 그룹에 대한 의존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맥켄지 앤 컴퍼니가 뭐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약 42조 원에서 2025년에는 74조 원까지 성장하겠다는 게 성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오토사 관련 OS 미들웨어 분야는 약 3.6조 원에서 6조 원 이상 시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오토사라는 건 뭐 소프트웨어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현대 오토앱가 지금 가입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IT 서비스 부분만 보게 되면 1, 4분기 매출 실적은 상당히 적은 거고 기업들이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IT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나아지다가 3분기는 조금 저조할 수가 있고 4, 4분기에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IT 부분만 보면은 그러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요한 포인트는 현대포에버 수익성이 3년 뒤에 가파른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현대오토에버의 중장기 방향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급 차종 확대, 커넥티드카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 매출 확대 및 기존 및 신규 사업의 구독 모델로 전환을 요약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합병에 따른 마진 개선 보다 비용 증가 요소가 다소 클 전망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아까 했다시피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발에 따른 비용을 뭐 1조 5천 정도 투자를 2025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30, 40, 뭐 40까지도 되는데 고성장성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갉아먹어지면 결국은 실적 처지가 어그러지게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2, 3년 후에는 그게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보다 주가가 한 단계 더 점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용 요소는 주로 이제 인건비죠. 소프트웨어니까 기존의 인력들도 소프트웨어 인력들이고 새로 신규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차량들의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는 다 빠져나가고 그걸 대체해서 2차전지 소프트웨어가 그걸 다 대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말까지 1000명 정원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상각 비용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그룹의 반도체 내재화 수혜주 이렇게 해서 현대정권에서도 대신정권에서도 기 리포트를 발행한 게 있는데 결국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한다는 얘기죠. 이 기업이 그런 얘기고 모빌진 어댑티브 차세대 통합 제어기 및 고성능 반도체 대응 기능을 한다는 얘기고 통합 제어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어떤 부품들에도 이런 제어를 하는 어댑티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 모빌리티 소프트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쭉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제품군도 클래식, 어댑티브, 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산된 것도 있고 또 적용 중인 사항도 있고 지금 또 선행 완료를 2020년 선행 완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댑티브 같은 경우 2024년 또 양산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21년 개발 완료를 하고 22년 양산 적용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22년 내 양산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아까 양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동차 양산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22년에 적용되는 게 있고 24년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24년에 뭐 GV80의 양산 예정이다. 어댑티브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커넥티비티, PT 전동화 이런 플랫폼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1년 양산이 있고 22년 뭐 커넥티비티 선행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시험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고요. 시험 그다음에 24년에 뭐 양산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기점으로 또 양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양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2024년 기점으로 기존에 개발을 했다가 또 양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발과 양산이 같이 오버랩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 부분별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과정에 수익도 발생이 되지만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인건비,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인수합병에 따라서 급성장률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지금 퍼가 30, 40 정도, 지금 현재도 한 33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 컨센서스 대비 기존의 실적 2020년 실적 기준이 아니라 예상 컨센서스 대비 33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그래서 30, 40이라고 그러면 제조 기반의 어떤 IT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펄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건데 이런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IT 부분은 현재 뭐 1.5% 성장을 예상한다고 이러는데 현행 유지 또는 약간 소폭을 성장을 예상이 되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가 인수 합병된 부분 이런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높은 기대감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많게는 퍼가 40까지도 거래가 돼서 현재 기준으로 12만 원, 3만 원까지 나온 그 주가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5배 그러니까 아까 순이익 증가율의 어떤 배수와 맞물리는 33.5배로 10만 9천 원의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최고 하한선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로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이제 2, 4분기 실적이 하회됐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어서 약간 주가가 처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외적 변수가 많잖아요. 경기 후퇴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대하고 우려가 상존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이제 단기적으로 양상이 되니까 수익과 비용, 수익 증가와 개발 비용이 서로 상쇄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 퍼 30, 40 수준, 뭐 10만 원에서 뭐 많게는 15, 16만 이 정도까지 쭉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다시피 대단히 개발 투자가 완료되는 뭐 되고 양산이 되는 2024년 기점으로는 안정적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뭐 고성장이라는 뭐 20%, 30%, 30%, 40%의 고성장이 쭉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 소프트 개발 지연, 개발 비용 증가 등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계획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 개발 지연이죠. 그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또 뒤로 또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게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자동차든지 같이 협업을 또 부품사라든지 현대 계열의 부품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업을 해야 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개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개발 비용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1조 5천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그 에피타 부분에서도 뭐 감가상각이 포함되는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혹시 또 차량 판매가 감소한다든지 경기 후퇴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지금 변환기잖아요.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 모빌리티, 뭐 저희들이 뭐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그 전환기에 어떻게 또 잘 대처할 건지,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어떻게 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디파이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더욱이나 현대 기아차는 경기 변동형 주식이거든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이 어둡다 싶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소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주가가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뭐 단기적으로도 실적을 봐가면서 보유하시는 것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다. 또 우려도 있으니까 우려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도 관찰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어떤 대강의 어떤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이 보시는 입장들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너무 가까이 보면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우리 회사가 얼마나 또는 저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적인 기질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이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음식료이라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미래의 성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전문가적인 안목이 또 요구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